대우건설을 보유하신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장선생입니다. 자, 오늘 우리 대우건설은 장중에 윗꼬리가 좀 길게 달리면서 5일 단기 이평선을 이탈하는 흐름이 좀 나왔습니다. 추세가 깨진 게 아닌가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차트와 수급상에 포착이 되는 중요한 몇 가지 신호들을 빠르게 점검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5월 7일 날 있었던 공시부터 점검을 좀 할 건데요. 이 채무 금액이 5,500억이라고 공시가 나오면서 숫자에 압도되신 분들이 많으신데 우리 공시 7번을 보게 되면은 기존 PF 대출에 대한 리파이낸싱 건임이라고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기존에 있던 대출을 새로 갈아탄 개념이고 새로운 부채가 아니기 때문에 단기적인 조정 사유로는 작용을 하더라도 주가를 큰 폭으로 끌어내릴 정도의 악재는 아니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오늘 진짜로 봐야 될 거는 따로 있습니다. 우선 수급을 먼저 보게 되시면은 4월 11일부터 5월 11일까지 딱 한 달간의 수급을 놓고 봤을 때 개인들이 849만 주를 순매수를 진행을 했고 외인이 470만 주를 순매도를 진행을 하고 기관이 370만 주를 순매도를 진행을 했습니다. 외인과 기관이 모두 합쳐서 약 850만 주 정도를 매도를 했는데 이 물량을 모두 다 고스란히 개인들이 받아간 상황입니다. 자, 이 수급 구조만 놓고 보면은 불안한 마음이 들 수밖에 없긴 한데 그렇다면 나는 과연 이 지난 한 달 동안 어느 쪽에 있었는지를 점검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사는 쪽에 있었는지 파는 쪽에 있었는지 이거를 좀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좀 드리는데 자, 우선 현재 자리에서 가장 명확해 보이는 거는 자, 우리 대우건설 최고가는 43,350원, 오늘자 현재 가격은 32,150원. 정확히는 4월 29일 고점을 찍고 조정이 나오는 시점부터 현재까지 고점 대비 마이너스 20%가 빠진 이 자리까지 우리 개인들만 계속해서 매수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조건 나쁜 건 아니긴 합니다만 이게 무조건 나쁜 건 아니지만 기존의 수급 구조를 좀 보게 되시면은 외인들이 철저하게 물량 관리를 하고 있는 종목이 우리 대우건설입니다. 보게 되시면은 중간중간에 810만 주, 630만 주, 760만 주 이런 식으로 한꺼번에 대량 매수를 넣고 나머지는 단기적인 차익으로 항상 매도를 지속하는 패턴이 반복이 되는 종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가가 이런 식으로 쭉 올라갈 때에도 이런 식으로 고점을 찍었다가 다시 저점을 찍고 다시 고점을 찍고 이런 패턴들이 항상 늘 반복이 됐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대우건설을 매매하신다라고 하시면은 이 구조를 반드시 꼭 잘 기억을 하고 있으셔야 합니다. 이런 자리들마다 엇박자를 잘못하게 되시면은 변동폭이 작지 않다 보니까 마음의 여유가 사라지면서 이런 긴 추세에 대한 수익을 가져가기가 좀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패턴을 항상 잘 기억을 하시고 비중 대응이 정말 중요하다. 꼭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을 좀 해주셔야겠습니다. 자, 오늘 수급상으로도 외인들이 지속적으로 매도를 하고 있긴 한데 수량이 많지 않고 이제 프로그램을 좀 보게 되시면은 수급상으로는 외인들의 순매도가 보이지만 프로그램상으로는 이틀째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지난주 금요일부터 이렇게 거래량이 평상시 대비해서 완연하게 줄어든 거를 좀 확인할 수가 있고 특히 오늘 정도의 프로그램 매매라고 하면은 순매수가 13만 2천 주 정도, 순매수 증감은 거의 제로에 가깝기 때문에 이거는 뭐 사는 것도 파는 것도 아니고 거의 중립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다. 윗꼬리하고 아랫꼬리를 동시에 달면서 고점에서는 개인들이 얼마나 추격 매수가 들어오는지 저점에서는 개인들이 얼마나 포기하는 물량이 나오는지 이런 테스트를 좀 하면서 결국은 물량 테스트를 하면서 고민을 좀 하고 있는 구간으로 좀 보여집니다. 이제 특히 방향성을 결정하기 전에 나오는 전형적인 패턴으로 좀 보여지는데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는 아까 전체로 보셨던 수급상에는 딱히 좋아 보이지 않았지만 프로그램상에 보여지는 순매수 증감 자체가 나쁘지 않는 추세를 현재 유지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은 전날 샀던 물량을 다음날 팔고 이틀간 모았던 물량을 또 다음날 팔고 약간 이런 패턴들이 반복이 되고 있는데 현재 기준으로는 금요일날 저점 매집이 조금 강하게 들어왔다 이렇게
이렇게 좀 보여지는 상태이고, 자, 그럼 이제 증권사별 상세 내역을 좀 보겠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장대 양봉이 나왔던 날들을 먼저 좀 체크를 해볼 건데요. 우선은 4월 28일 가장 최근 장대 양봉을 좀 보게 되시면은 JP 모건에서 330만 주 순 매수가 들어오면서 장대 양봉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전 장대 양봉이 나왔던 4월 21일도 한번 체크를 좀 해보자 라고 하면은 이날도 JP 모건에서 170만 주 순 매수가 들어오면서 장대 양봉이 나왔습니다. 그 앞에 있었던 장대 양봉 4월 15일도 한번 체크를 좀 해보게 되면은 이때도 역시 JP 모건에서 260만 주나 강하게 순 매수가 들어오면서 장대 양봉이 나왔고, 그 앞에 있던 날도 한번 보겠습니다. 4월 8일 JP 모건 246만 주. 자, 눈에 확연하게 좀 확인을 해볼 수 있는 게 큰 추세의 상승을 만드는 실제적인 세력이 현재는 JP 모건이 주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이제 JP 모건이 전부 다 팔고 나갔기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떨어지는 건지 확인을 좀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주가가 고점을 찍었던 4월 28일부터 오늘까지의 누적을 보게 되시면은 JP 모건에 현재 남아있는 물량이 200만 주 정도가 남아있는 걸로 확인이 됩니다. 그럼 이 200만 주의 평단이 얼마인지 한번 체크를 좀 해볼 건데요. 날짜는 동일하게 4월 28일부터 5월 11일까지 기간을 두고 조회를 했을 때 JP 모건의 매물대가 현재 37,150원, 이 구간에 거의 다 몰려 있습니다. 우리 대우건설의 현재 주가는 32,050원. 결국은 JP 모건도 현재 물려 있다라는 이야기인데, 그럼 JP 모건의 평단가를 차트에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자리가 JP 모건이 200만 주를 들고 있는 평단가 자리가 되는 거고, 그럼 이제 중요한 거는 JP 모건에서 돈을 써서 한 번에 주가를 여기까지 끌어올려 줄 건지, 그게 아니라면 이 하단 저점 부근에서 평단가를 계속해서 낮추면서 이후로 고점을 기존보다 좀 낮게 잡고 기술적인 반등을 활용을 할 건지, 이제 이게 관건이 되는 건데, 최근에 여기 21선을 터치했던 날짜들을 기준으로 이제 5월 8일 JP 모건에서 16만 주 정도 순 매수가 들어왔고, 또 21선을 터치했던 5월 6일 날 JP 모건에서 39만 주 정도 순 매수가 들어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JP 모건 같은 경우에도 21선 부근을 바닥 자리로 인식을 하고 현재 저점 매수를 좀 진행을 하고 있다. 아주 중요한 힌트가 나온 거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오늘 마감까지 체크를 좀 해보면은 명확하게 윤곽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오늘 자리 같은 경우에도 21선 지지를 받고 있는 자리인데 당장 매수를 해도 괜찮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분할로 매수를 한다라고 하면은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긴 한데, 이 JP 모건에서 격일로 소량만 주문을 넣고 있는 사유가 따로 있습니다. 일단은 이번 주에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일정들이 매일같이 줄줄이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화요일에는 CPI가 있고, 수요일에는 PPI가 있고, 목요일에는 코스피 옵션 만기가 있고, 미중 정상회담, 금요일은 파월 임기 종료에 따른 새로운 연준 의장 케빈 워시까지 계속해서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매크로 일정들이 기다리고 있는 구간입니다. 자, 절대로 잊으면 안 되시는 게 건설주는 대표적인 금리 민감주입니다. 이제 당장에 있을 화요일에 CPI가 좀 높게 나온다라고 하면은 이 금리 인하가 좀 힘들어지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건설주가 단기적인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또 CPI가 잘 나온다라고 하면은 주가가 올라갈 수도 있는데,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15일에 있을 새로 취임하는 연준 의장 케빈 워시 때문입니다. 우선 시장에서 새로운 연준 의장과 관련해서 걱정을 하고 있는 거는, 기존에는 연준에서 이제 CPI나 금리 인하의 방향성을 어느 정도 힌트를 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좀 대비를 하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이럴 수가 있었는데, 이제 새로 부임하는 케빈 워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힌트를 주지 않겠다라는 식의 통화 정책이 진행이 될 수도 있다라는 우려가 현재 돌고 있는 상태로, 새로운 연준은 이제 시장의 불확실성을 좀 키울 수도 있겠다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 주식시장에서 가장 싫어하는 게 바로 불확실성입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연준 의장이 취임을 한다라고 하면은 시장 변동성이 더 커지는 거 아니야? 라고 많이들 걱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보다 정보력이 빠른 외인들이 지금 자리는 더욱더 신중하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자리이긴 합니다. 현재 흐름상으로는 저는 반등 가능성에 좀 더 무게를 두고 있긴 하지만,
결국은 이 화요일날 나오는 CPI 결과하고 새해 연준 의장 케빈 워시의 스탠스, 그리고 그에 따른 외인들과 특히 JP 모건의 수급을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 건설주는 멘탈이 흔들리면 대응이 가장 어려운 업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 주에 나오는 일정에 따른 변동성, 이거를 최대한 좀 기회로 활용을 하면서 이제 수급을 좀 같이 보면서 저점에서 최대한 비중 대응을 해야 되는 주간으로 좀 판단이 됩니다. 지금 차트상으로도 21선 아주 중요한 자리에서 지지를 받고 있는 상태로 이 자리를 지지하고 바로 들어 올릴 건지, 아니면은 일시적으로 21선을 한번 깨면서 이탈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개인들을 털어낼 건지, 또 아래에 있는 하위 매물대를 직접적으로 테스트를 하러 갈 건지, 이 방향성이 결정이 되는 주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당장은 이 21선에서 무조건적으로 매수를 한다, 이렇게 정해놓고 대응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실시간 수급 그 중에서도 특히 프로그램 수급, 그리고 CPI 결과값과 연준의 방향성, 이런 부분들을 좀 확인을 하면서 반드시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아까 보셨던 것처럼 기존에도 대우건설은 대량 수급으로 끌어올려지기 때문에 한꺼번에 올랐다가 다시 조정이 나왔다가 또 올랐다가 조정이 나왔다가 이런 패턴들이 지속적으로 반복이 되면서 결국은 신고가까지 만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자리가 이렇게 돌파하는 자리에 저점 자리가 될 건지, 아니면은 하단 매물대까지 이탈이 조금 나오는 구간이 될 건지, 아니면은 이런 식으로 추가 하락 채널을 만드는 구간이 될 건지, 이게 바로 이번 주에 결정이 될 겁니다. 자, 우리 리스크 관리를 꼭 잘 해야지만이 이 자리에서 버틸 수가 있습니다. 금리 인하와 관련된 신호가 나온다거나 미중 정상회담에서 좋은 결과가 나오고 또 연준의 방향이 시장 친화적으로 잡힌다거나 하면은 원전 모멘텀과 맞물려서 강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우선 리스크는 최소화를 하고 최대한 분할로 저점에 대한 비중 확대를 준비를 해보자라고 이야기를 좀 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냥 아무 데서나 절대로 사고 팔면 안 됩니다. 아까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반드시 수급을 체크를 하고,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JP 모건을 좀 봐야 되는데 JP 모건의 행동 패턴이 따로 있습니다. 이제 대량으로 매수 주문을 넣을 때에는 이런 식으로 동시에 매수하고 매도 주문을 일단은 전부 다 같이 넣어 놓고 시간차를 두고 원하는 쪽으로 물량을 계속해서 쌓아 나가다가 이 장 마감 직전에 대량 주문을 넣고 완벽하게 방향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중간중간 쌓이는 물량들을 좀 보면서 수급을 잘 체크를 하면서 확실한 매수세가 들어오는 자리에서는 비중을 조금 더 공격적으로 추가를 하고, 단기적으로 대량으로 이탈이 나오는 자리에서는 수익을 확정을 하면서 비중을 축소하는 대응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일단 중요한 거는 이번 주에 이벤트가 많은 만큼 이번 주 대응만 잘 한다라고 하면은 여기 고점 꼭대기에 물려 계시는 분들도 JP 모건도 평단가가 37,150원이라서 현재 저점에서 매집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점에서 비중 대응만 잘 한다라고 하면은 얼마든지 수익 계좌로 전환하시고 리스크는 줄이실 수 있는 거고, 또 아직 우리 대우건설을 진입하지 못하신 분들, 저점에 다시 한번 진입할 수 있는 신규 매수 타점, 그리고 이런 바닥에서부터 계속해서 끌고 오시면서 수익 중이신 분들도 추가 비중 대응을 통해서 수익률 극대화가 다 가능한 만큼 이번 주가 정말 중요한 한 주가 되는 건데요. 문제는 사실 이런 10분짜리 영상만 보고 어디가 고점인지 어디가 저점인지 이런 판단을 한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개인들이 결국은 선택을 하는 게 적당한 가격에서 일단은 사고, 모르겠다, 더 가겠지, 존버를 결국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결과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가 나옵니다. 고점에서는 추격 매수, 저점에서는 손절.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우리가 잘 보유만 한다라고 하면은 100%, 200%까지도 끌고 갈 수 있는 종목을 딱 한 5%, 10% 정도만 먹고 중도에 포기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우리 소통방을 통해서 제가 내용과 타점을 장중에 실시간으로 조금 올려드리고 있는데요. 문제는 최근에 바쁘셔서 못 보셨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져서 진행하는 방식을 좀 변경을 해봤습니다. 상단에 잠시 제 개인 번호 먼저 오픈을 좀 해드릴게요.
010-5244-4849번이고요. 우리 대우건설이니까 대우라고 두 글자만 기재하셔서 문자 메시지로 발송을 해주시면은 문자 주신 분들은 한 분 한 분 제가 대우 주주님이라고 따로 번호 저장을 좀 하고 있고요. 자, 우리 장중에 대응하셔야 되는 시점마다 실시간으로 바로바로 문자 메시지로 발송을 좀 해드리고 있습니다. 모든 타점은 100% 무료로 제공이 되고 있는 만큼 영상 하단에 구독과 좋아요 이렇게 두 가지는 꼭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저점의 비중을 확대하셔야 되는 매수 타점, 고점의 수익을 확정 짓고 현금을 확보하시면서 리스크를 줄이셔야 되는 매도 타점, 그리고 우리가 대우건설을 2차, 3차 목표가까지 지속적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비중 대응까지. 대우건설이라고 문자 남겨주신 분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장중에 바로바로 문자 메시지로 발송을 좀 해드릴 겁니다. 사실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은 수익의 차이는 종목 때문에 나는 게 아니라 순간순간 어떻게 대응하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만큼 이 모든 종목에 있어서 기준을 가지고 데이터로 대응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긴 합니다. 근데 이제 사람 마음이라는 게 조금만 올라도 더 갈 것 같고 조금 떨어질 때는 왠지 더 떨어질 것만 같으니까 고점에서는 추격 매수, 저점에서는 비중 추가를 해야 되는데 손절을 하는 경우가 좀 발생이 되기도 하고, 이제 나는 개미라서 사실 가진 돈이 얼마 안 되니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몰빵으로 비중 관리를 못 하시면서 엇박자를 타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타점을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타점이라는 것 자체가 일회성 정보에 그치기 때문에 이거를 내 걸로 만들려고 하면은 기준과 데이터를 보는 방법을 아셔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타점을 보내드릴 때 해당 자리에서 왜 샀는지, 해당 자리에서는 왜 팔았는지 그 사유하고 근거를 같이 기재를 해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문자를 좀 활용하시면서 잘 참고를 해주신다라고 하면은 수급의 흐름이 자연스럽게 눈에도 좀 익히실 거고 또 내가 스스로 판단하는 기준도 좀 가져가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이들 문자 받아보시고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이야기 드리지만 타점과 보내드리는 모든 대응 전략은 100% 무료로 제공이 되고 있는 만큼 영상 하단에 구독과 좋아요 두 가지는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5,500억 공시는 일단은 단기적인 노이즈입니다. 수급의 핵심은 프로그램으로 조금씩 개선이 되고 있는 중이고 JP모건은 37,150원 해당 구간에 약 200만 주 정도의 물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22평선 기준으로 조금씩 저점에서 물량을 모아가고 있는 신호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혼자서 혹시 대응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이 신호들을 꼭 기억을 하시면서 이 신호의 변화 추이를 보시면서 대응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니까 기억을 좀 해주시면 되실 것 같고, 혹시라도 혼자서는 대응이 좀 어렵다라고 하시면은 영상 상단에 있는 010-5244번에 4849번 제 개인 번호로 대우라고 두 글자만 기재하셔서 문자 메시지로 발송을 해주시면은 제가 장중에 실시간으로 하고 있는 대응마다 대응에 대한 근거까지 기재해서 문자 메시지로 발송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영상을 준비를 하면서 제가 하나를 더 챙겨왔는데요. 현재 시장에서 가장 주목해야 될 재료를 보유하고 있는 종목으로 지금 타이밍이 딱 봐야 할 자리에 와 있어서 영상을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선물로 좀 준비를 했는데요. 바로 이겁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선물은 AI 산업의 핵심 테마인 바로 이 냉각에 대한 최대 수혜주로 이미 박스권의 상방 돌파를 시작한 상태로 대시세 분출 초입 구간에 있는 종목입니다. 제 영상을 끝까지 봐주신 분들에 한해서 특별하게 준비한 선물로 상단에 010-5244번에 4849번 제 개인 번호로 선물이라고 두 글자만 기재하셔서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은 종목명과 원단위 타점을 문자로 남겨드릴 겁니다. 현재 세계적인 증시를 이끄는 테마는 바로 AI입니다. 이 AI 테마 중심에는 전기, 전력, 원전, 그리고 최근 광통신까지 사실 기대감에 의해서 이미 오를 대로 전부 다 오른 상태로 기존에는 한쪽으로만 치우쳤던 수급이 이제는 실체가 있는 곳으로 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섣불리 우리가 현재 이런 섹터를 따라서 매매를 하기에는 리스크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이 AI 인프라 전쟁 속에서 숨겨져 있는 아직 발굴되지 않는 필수적인 재료를 찾아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 AI의 핵심 재료가 바로 냉각이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사유는 AI는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산업이고 이 성장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거는 막대한 전력입니다. 자, 데이터 센터는 이렇게 생겼는데요. 우리가 챗GPT에게 질문을 한번 하면은 단 몇 초 만에 세계의 모든 자료를 조회해서 답변이 돌아오게 됩니다. 그 과정 안에서 데이터 센터 내에 있는 이 수만 개의 칩들이 엄청난 연산이 돌아가고 그만큼 폭발적인 열이 발생을 하면서 엄청난 전력 소모가 뒤따르게 됩니다. 24시간 동안 내내 쉬지 않고 돌아가는 데이터 센터에 폭주하는 전기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 현재 전 세계가 이 원전 확보를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진짜 핵심은 데이터 센터도 엄청난 열을 발생을 하는 데다가 여기에 더해서 원자로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더 뜨겁기 때문에 이거를 시키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결과적으로 모든 게 멈추게 되는 셧다운이 발생하게 됩니다. 결국은 AI든 원전이든 데이터 센터든 공통적인 모든 산업의 생존을 좌지우지하는 거는 바로 이 열처리 기술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오를 대로 다 오른 다른 AI 관련주나 원전주를 볼 게 아니라 이 모든 시스템을 유지시키는 열처리, 그러니까 이 냉각 기술을 가진 종목을 선택을 해야 된다라고 확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대기업들 LG전자와 삼성전자는 모두 다 냉각 기술 확보에 현재 총력을 다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한 테마로 움직이는 종목이 아니라 AI 산업의 필수 인프라가 될 재료가 바로 냉각이다 라고 이야기를 좀 드리는 거고, 자, 해당 종목의 차트를 좀 같이 보게 되시면은 명확한 세력들의 의도를 파악을 할 수가 있는데, 과거에 이렇게 아주 큰 거래량으로 공격적인 매집을 통해서 종목을 장악을 하고 있는 주체의 의도를 우리가 충분히 파악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로 개인들의 심리를 교란시키는 과대 낙폭 구간을 길게 가져가면서 개인들을 지속적으로 털어내면서 하락 매집을 진행을 한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을까요? 자, 거래량을 아예 바닥까지 완전히 죽이고 나서 본격적으로 박스권 매집을 1년 가까이 진행을 한 상태입니다. 이 매집에 대한 흔적으로 박스권 내에서 물량 테스트를 진행을 했던 거를 우리가 체크를 좀 해볼 수가 있습니다. 매집 기간 내에 찍을 수 있는 단기적인 고점과 단기적인 저점에 대한 테스트를 진행을 한 걸 체크해 볼 수가 있고, 특정 계좌로 수급이 집중이 되면서 특히 최근 주봉상으로 거래량이 급증한 상태로 이제 막 박스권 상당 돌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단순한 반등이 아니라 1년간 매집이 된 박스권 돌파이기 때문에 시세 대분출의 시작이 될 거다라고 보이는 겁니다. 이 종목은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거래량은 정말 초기 거래량일 뿐이기 때문에 이 냉각이라는 테마가 시장에 주목이 될 즈음에 대시세가 크게 터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위에 보이는 번호 010-5244번에 4849번 상담 번호로 선물이라고 문자 메시지 남겨두시면은 제가 문자 남겨주신 분들께는 이 종목명과 원단위 매매 타점까지 문자 메시지로 남겨드릴 겁니다. 자, 단순하게 제가 종목 이름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얼마에 매수를 하시고 얼마에 매도를 하셔야 되는지 이 타점을 세세하게 짚어드릴 겁니다. 대신에 여러분들께서 해주실 거는 딱 한 가지, 영상 하단에 보이시는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상단에 보이시는 제 연락처 010-5244번에 4849번으로 선물이라고 문자만 한 통 남겨주시면은 제가 확인 후에 종목명과 타점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다른 어떤 종목보다 해당 종목 같은 경우에는 매집 기간이 길기도 하고 확실한 열처리 냉각 핵심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반도체 쪽의 냉각뿐만 아니라 2차 전지, 원전, 신재생 에너지까지 추가적인 재료를 보유하고 있는 만큼 재료 반영이 상대적으로 폭발적일 수밖에 없다는 거를 우리 구독자님들이 매매하실 때 참고를 좀 해주신다라고 하면은 아마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위에 보이는 번호로 선물이라고 이렇게 두 글자만 보내주시고 귀한 선물 많이 받아가셔서 물론 돈을 많이 벌어가셨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도 크지만 어떤 식으로 매집이 진행이 되고 시세 분출이 나오는지 이 경험을 통한 개인의 실력을 쌓아가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번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장 선생이었습니다.